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오픈뱅킹 시대 금융 IT 전략과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AI 레디니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활용 방안입니다. 야, 금융계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정말 뭐랄까 눈부실 정도인데요. 오픈뱅킹이라는 큰 흐름하고 또 생성형 AI, 이게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을 좀 안전하게 쓰려면 뭘 고려해야 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자주 쓰시거나 관련 분야에 계시면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그 오픈뱅킹 덕분에 확실히 금융 데이터나 서비스 접근성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죠. 여기에 이제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외부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답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이게 딱 붙으면요,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 금융 경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편리함 이면에는 항상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특히 그 보안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오픈뱅킹이요. 맞아요. 이제 꼭 은행 앱 아니어도 뭐 메신저나 쇼핑 앱 같은 데서도 바로 송금하고 조회하고 다 되잖아요. 정말 편리해졌죠. 여기에 RAG 같은 생성형 AI가 딱 붙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 지난달 카드값 어디에 제일 많이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고 또 뭐 내 소비 패턴 딱 보고 금융상품 추천해주고 진짜 나만의 금융 비서 하나 생기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사용자 경험 혁신 외에도 뭐 개발자들 코딩 도와주거나 아니면 복잡한 규제 보고서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동화하는 데도 쓸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딱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걸 과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즉, 보안과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IT 보안 방식만으로는 솔직히 생성형 AI 환경의 복잡성을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요. 기존 방식으로는 왜 어려운 건가요? 데이터 보안은 뭐 원래부터 주요했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보안은 주로 딱 정해진 저장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약간 이런 개념이었다면요. 생성형 AI는 데이터가 그 원본 형태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AI다 이해하려고 변환한 형태, 뭐 임베딩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모델 자체의 설정값, 가중치 같은 형태로 파이프라인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 자체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막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그 결과물 자체의 신뢰성, 안전성, 이걸 다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특히 금융권처럼 규제가 엄격한 곳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줄여서 피노스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한 AI Readiness Governance Framework, 이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요, RAG 같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 시나리오, 이걸 threat, 줄여서 T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딱 정의해놨어요. 예를 들면 민감 정보가 AI 답변에 막 섞여나가는 위협, TR1이라던가 아니면 AI가 막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 환각 현상, TR4라고 하죠. 아니면 악의적인 질문으로 AI를 속이는 프롬프트 주입, TR10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줍니다. 와, 그냥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위협 TR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군요. 그럼 뭐 대응책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각 위협에 대응하는 상세한 통제 방안, 컨트롤, 줄여서 CT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감 정보 유출, TR1을 막으려면 답변 내보내기 전에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통제, CT1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이터는 항상 암호화, CT14를 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운영이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이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프레임워크 처음부터 막 회사 전체에 도입하고 이러기보다는 RAG 기반 Q&A 챗봇처럼 좀 작고 명확한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한다면서요.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변화에 좀 신중한 편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AI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허들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가 된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파일럿 접근법이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작은 범위에서 먼저 특정 위협, 예를 들어 아까 말한 TR1, TR4 같은 거랑 관련된 통제, CT1, CT3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 경험도 쌓고 성공 사례도 만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술 도입에 대한 조직 내 수용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IT 거버넌스 있잖아요. 보안, 데이터 관리, 변경 관리 같은 거. 이걸 아예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AI에 특화된 항목들. 예를 들면 모델 버전은 딱 고정해서 관리한다. CT10이거나 AI 모델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절차. CT5 같은 걸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직 부담을 좀 줄여주죠. 결국은 CSI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개발팀, 리스크관리팀, 또 법무팀 같은 관련 부서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이 프레임워크의 특정 부분을 활용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팀은 외부 AI 서비스 계약할 때 CT7 지침 보고 법적 위험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파일럿으로 점진적으로 경험 쌓고 기존 시스템하고 잘 통합하고 또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라.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픈뱅킹하고 생성형 AI, 이 둘의 만남이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건 이제 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신뢰, 그리고 안전,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 그게 바로 피노스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술 도입에 따르는 그 특유의 위험들을 관리하고 금융 규제 잘 지키면서 또 점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또 외부 파트너하고 협력할 때 기준도 마련해주고 여러모로 금융회사 의사결정권자나 IT 실무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께서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픈뱅킹과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결합될 미래에 당신의 금융생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속에서 신뢰라는 그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